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무려 장중 이게 13%가 넘어가는 13%가 뭡니까? 뭐 15%까지도 쳤네요. 그러니까 역대급 대폭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시장의 전체를 공포를 몰아넣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던 날이죠. 이날에 만들어진 이 장대 음봉을 이틀 만에 완벽하게 다 회복이 아니라 넘어서면서 아주 장중에 지금 미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밤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역대급 호재로 이제 둔갑을 해버리면서 이 SK하이닉스 역시 급등을 하고 동시에 시장에 지금 모든 수급들을 다시 한번 블랙홀 같이 혼자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하이닉스 뭐라 말씀드렸죠? 비록 분봉 추세가 이제 깨져서 우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기는 했지만 주포들이 지금 이 밑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저항을 받고 밀리는 것까지는 이제 제 시나리오 안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들어올리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저항대를 다시 위로 주가가 돌파가 되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다시 뜨는 거기 때문에 자,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쫓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제가 이번에 발표된 이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를 비우는 완벽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튀어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소름 돋는 타이밍이니까 지난 영상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이제 오늘 밤 마이크론이 자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면서 왜냐면 이게 솔직히 확장형과 이제 우상향 조정과는 상당히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21선을 지지로 우상향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지점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면서 이게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확장형이 아니라 뭐 상승에 대한 눌림, 그러니까 단순 눌림이 되고 물론 다시 좀 치러가는 파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기술적 맥점 자리에서 이제 대형 실적 발표가 맞물리게 되면 시장의 우려와 정반대로 강력한 이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주 정말 새벽에 그러니까 미친 듯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느라고 지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오늘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SK스퀘어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뭐 SK 지주사까지 어마어마한 지금 폭등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좀 이례적인 역대급 수급을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친 폭등을 하고 있는 이 SK하이닉스, 그럼 과연 여기서 지금 멈추고 나서 다시 이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뭐 밀려버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이 강력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강력한 초과열 국면으로 이대로 끌고 가는지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돌파,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 진행이 되면 어떤 흐름이 되는 거냐면 이 음봉 자체가 이제 페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눌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오버슈팅성 파동이 또 나옵니다. 다 한번 털어냈기 때문에 더한 등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거래량 같은 거죠.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이탈하는 신호가 나왔는데 단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돌파를 하면 또 추세가 나왔고 똑같이 이탈이 나오면서 단순 조정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또 조정이 나왔는데 또 돌파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 똑같은 자리죠, 여러분들. 지금 이 같은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190만 원일 때도 아주 잘 사가지고 이 상승을 잘 먹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아주 빠르게 이 1번에 대한 신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300만 원이 이전 고점에 이제 찍은 맥시멈 가격인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쌍고 개념이 아니라
돌파의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하락에 대한 각도, 이날 서킷 터진 날인데 엄청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예각으로, 하락보다 더 강한 예각, 엄청 강하게 쏘는 겁니다. 예각은요, 곧 힘의 강도, 자금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더 세요, 더 세.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과열을 만들어주는 점진적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는 거냐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페이크성이 나오긴 했지만 지지를 받고, 이번에 투매가 나왔지만 1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오늘 시가를 뭘로 만들었어요? 5일선 위로 띄워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슈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과열로 가는 그 파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21선을 지지받고 11선을 지지받고 5일선을 지지받고 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포물선의 상승, 초과열의 흐름이 발생이 될 때 나오는 그 테마주들이나 그러니까 수용주들에서 나오는 게 지금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추세 지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지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과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 시점이 나쁜 매도 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현재 차트에서 발생이 됐고 나온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떨어지면서 이 과열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희석을 해줬어요. 특히 그 하락이 점진적 하락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급락으로 나왔잖아요. 급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희석이 되면서 현재 급전환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과열로 진입을 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슈팅이라서 이때와 이때처럼 이 과열 밴드 안까지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지만, 이틀 전에 나온 이 급락은 이 과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충분히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엄청 고리스크 구간인 것도 분명하고, 여기서는 정말 대응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대응점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대응점도 당연히 같겠죠, 여러분들.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재이탈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를 해서 유지를 해서 이 상승을 다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깨짐이 발생이 되면 언제든 투매에 대한 매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최대한 유지해야 돼. 똑같이 깨짐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때처럼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끌고 가는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정말 급해지는 거 이번에도 여러분들 명확히 경험을 하셨죠. 그 과열이 만들어진 뒤에는 분명 더 큰 하락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흐름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이제 명확하게 다 찍혀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는 제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맥점 로직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자동 거래를 돌려놓은 세팅 화면이에요.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그대로죠. 자,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맥점 밴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뭐를 합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을. 자, 자동 거래다 보니까 이제 매수의 밴드폭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넓혀놨고, 일반적인 시드 금액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자, 이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구간처럼 이제 밴드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이 안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한 시기는 이때 이제 거래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고 다시 주가가 눌릴 때 이 밴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제 기준점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분봉, 이제 그게 깨질 때 전량 익절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서브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50%로 제가 자동 익절을 걸어둔 겁니다. 매집 역시도 매일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월간 4회 매집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맥점이 형성된 달에 주가가 들어올 때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가 오면 이렇게 자동 익절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밴드에 들어오니까 어김없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옆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지루하다고 이제 다 던져버리는데, 오히려 횡보가 길다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주가의 방향성이란 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세력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고마운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매집이 되고 나서 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또 익절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날 다들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때가 이제 190만 원일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적 반등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타이밍, 그때 또 이렇게 매집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가야 된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공포와 욕심을 배제하고 이제 자동 거래를 돌려놓은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깔끔하게 지금 이 2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 결과값이 다 이렇게 다 나오죠, 여러분들. 뭐 언제 뭐 진입을 했고, 그죠? 언제 뭐 익절 처리가 완료가 됐고, 우리 현재 포지션 역시도 이제 보유한 상태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뭐 수익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이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고스란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이킴증권 영운전에서 뭐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검증을 맞춘 차트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지금 다시 매수 시그널이 되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매수가 되고, 돌파가 되면 매수가 되고, 그 뒤는 항상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흐름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 앞에 파동이처럼, 그러니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이동평균선에서도 각도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내리되면 더 올라오기 때문에 각도가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밀리고 깨지더라도 이제 관리가 되는 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즉슨 그러니까 터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가 지지점이 될 확률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못 쫓아간 분들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신규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도 갭을 들고 주가가 눌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물론 이때처럼 안 주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들. 근데 그 뒤에 터치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깨지고 나서 팔더라도 그래도 관리가 되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 과열 밴드를 향해서 가기는 갈 건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롭고 대응점도 더 빨라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이 눌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맥점에 닿게 되면은 이제 오늘 좀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워서 매수 못 하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해보자고 신호를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타고 가다가 제가 이 깨지는 구간에서 이 엑시트의 신호를 보내서 서킷을 피해 갔었던 것처럼 다시 깨지게 되는 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운전에서 부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엑시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왜 오늘은 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2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